혹시 의학계가 오랫동안 포화지방에 대해 해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철석같이 믿어온 그 이야기. 이게 사실은 좀 과장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간 포화지방은 심장병의 주범으로 딱 그렇게 지목되어 왔잖아요. 네. 그 강력한 믿음이 특정 연구, 특히 1960년대 연구에서 시작된 면이 크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오랜 통념에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만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처럼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포화지방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흥미로운데요. 도대체 어떻게 포화지방이 그런 공공의 적 이미지를 갖게 된 건지, 그리고 최신 연구들은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첫 단추는 역시 그 유명한 연구부터 꿰어야겠죠? 맞습니다. 시작은 1960년대 앤셀 키스 박사의 7개국 연구였어요. 이 연구가 이제 특정 국가들에서 포화지방 섭취량하고 심장병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지방 식단이 확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연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판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결과랑 좀 안 맞는, 그러니까 고지방 식단을 하면서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국가들은 일부러 뺐다, 이런 지적이요.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2020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JMA,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식인데 이 연구는 무려 18개국 6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합쳐서 본 거예요. 60만 명이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나요? 기존 상식이랑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놀랍게도 결론은 포화지방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기간 특정 인구 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나 조건을 통제하면서 효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 같은 다른 종류의 연구들에서도요. 포화지방 섭취 자체가 사망률이나 질병 위험을 명확하게 높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는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앤셀키스 연구 이후로 수십 년간 우리가 따라온 저지방 식단 지침은 이건 뭐였을까요? 단순히 포화지방만 문제 삼기엔 뭔가 좀 빠진 조각이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고대 지중해 식단이나 인도 아유르베다 같은 전통 식단을 보면 포화지방도 자연스럽게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왔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현대 식단의 문제점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현대 사회, 특히 가공식품 소비가 많은 서구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포화지방 그 자체보다 오히려 과도한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초가공식품 섭취가 만성질환 증가의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초가공식품들은 영양가는 낮으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중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먹더라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식단 전체의 균형 속에서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죠. 자료 중에 그 A씨 가명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20년간 의사 지침대로 저지방 식단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오히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부 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확 줄이고 자연 상태의 육류나 버터 같은 유지방을 다시 적절히 포함시키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좀 상반된 정보들 때문에 식단 앞에서 혼란스러웠던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네. 그 A씨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자료를 이렇게 엮어보면 포화지방을 무조건 악마로 규정하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시사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번복된 그 초가공식품의 과다 섭취일 수 있고요. 개별 영양소가 아닌 전체적인 식단 패턴과 식품의 질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 무지 속에서 자라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떠오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포화지방에 대한 여러분의 오랜 생각에 좀 작은 균열을 내고 건강한 식단 선택에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식탁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몫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